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가 패치라는 걸 사용해 볼 건데 패치를 사용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이손이 도대체 뭐냐? 자, 제이손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일단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오브젝트, 그 다음에 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노테이션. 요거의 줄임말이에요. 제이손이라는 거는. 그래서 제이손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줄임말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간단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어떤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뭐 그냥 한두 개만 보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축약해가지고 요런 형태로 보낸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축약해서. 요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그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다가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텍스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 언어를 쓰든 다 쓸 수 있습니다. 뭐 자바, 파이썬, 다른 언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괄호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객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이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배열 안에 객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객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객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 값 형태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뭐 키로 해당 데이터에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패치 API라고 얘기를 하는데, 패치 API. 그러면 API 통해서 외부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때 보통 서버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이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이손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거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바꿔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이제 쓰게끔 작업을 해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냐?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패치를 사용할 수 있게끔 패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열고요. 자, 이거는 뭐 제가 한번 작성해서 보여드릴 건데 콘솔 클리어 한번 적고요. 자, 패치라 적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방금 했던 거 제가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요거 한 5개까지만 해볼게요. 복사해서 패치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저는 프라미스 객체로 반환을 시킬 거다. 그러니까 패치를 이용해서 API를 요청하게 되면 프로미스 객체를 무조건 리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에서 프로미스 뭐 이런 식으로 출력해보면 프로미스 객체를, 자 보이죠? 오브젝트 프로미스 나오는 거,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통신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데이터가 즉각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서버에서 요청을 처리하고 응답을 생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뭐 엄청나게 막 많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받아왔죠, 그죠? 받아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콘솔 로그에서 프로그램 실행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프로미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프로미스는 then이 있다 했죠? 데이터 오케이. 그 다음에 데이터 URL.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URL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데이터 OK라는 지금 통신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통신 성공에 대한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 OK라는 거 데이터를 조금 올바르게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받아오지 못할 수도 있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 캐치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캐치를 쓴 다음에 저 ERR 에러라 쓸까요? 네, 에러.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에러 메시지. 자, 에러 메시지가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에러가 발생했다는 거는 뭐예요? 통신이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패치를 이용하면 이제 동기 프로그램을 이제 비동기로 우리가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참고로 then의 경우에는 언제 실행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동기적으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코드가 순차적으로 실행된다고 생각하지만 비동기적 코드는 어때요?
지금 이제 비동기적 코드로 이제 요청이 일어나야지만 해당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실행 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코드가 실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미스한테 예약을, 그러니까 함수 실행에 대한 예약을 걸어두고, 그러니까 패치 통신에 대한 결과가 배정이 되면 해당 함수를 실행시켜달라. 그러니까 예약을 걸어둔 거예요. 캐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캐치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패치 통신에 대한 결과가 배정되는데 그게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 해당 함수를 실행시켜달라, 뭐 그런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데이터. 참고로 이제 함수 내부에 있는 데이터의 의미는 자, 리스폰스로 이제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 자, 요청에 대한 결과가 바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패치를 통해서 API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 한다? 패치 프로미스 객체를 반환을 해요. 자, 지금 통신을 성공했다 했잖아요. 근데 코드펜 특성상 내용이 너무 많으면 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F12 눌러가지고 개발자 도구 여니까, 자, 보이시나요? 자, 프로미스가 있고 리스폰스가 있는 거. 자, 리스폰스가 바로 프로미스에 대한 뭐다? 결과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우리가 API 요청을 내렸을 때 그 요청에 대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스폰스 보게 되면 뭐 헤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용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것 또한 변환시켜가지고 우리가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현재 URL은 뭐 요거 가져온 거고, OK 같은 경우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 제이손 볼까요? 제이손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뭐 이루어져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자, 실패했을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를 만약에 버전 3라 썼어요. 버전 3. 자, 버전 3라 쓰게 되면 뭐예요? 실패한 거죠. 못 가져오잖아.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자, 실행해 볼게요. 자, false 나오는 거 보이죠? false. 그죠? 그러니까 false라는 거는 현재 통신이 실패한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예 좀 에러 메시지를 내봐야겠네요. PI를 지워볼게요. 자, PI를 지우니까, 자, fail to patch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fail to patch라는 거는 지금 뭐예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너가 패치 데이터를 전송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통신을 하려고, 해당 서버가 통신을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죠. 지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성공하면 여기서 되는 거고, 실패하면 여기서 이제 캐치를 통해서 그 에러 메시지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